자, 오늘 1월 31일 화요일 1월 마지막 시장이 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1월 마지막 날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실수를 해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꼬여버린 상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제 40조 원의 수주 공시는 기관 투자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터질 걸 알고 최근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그렇게 매수하고 2차 전지를 단기간에 쓸어 담았던 것 같은데, 오늘 손실을 보기 전에 최근에 이 종목이 하루에 5%도 올라가기 힘든 종목이 아무리 LG에너지 솔루션과 2차전지가 강했다 하더라도, 테슬라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14%까지 오르는 게 과연 정상이었을까? 이걸 손실 보기 전에 생각을 냉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 맞고 나니까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1월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최고의 시장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이 계속 하락하거나 줄 때 못 먹으면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 버리는 시장이었지만, 이번 1월 시장은 수많은 급등주들 중에서 뒤늦게 탑승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떠먹여 줄 만큼 급등주들이 정말 많이 나왔으며, 또 그 상승폭이 매우 가팔라서 아마 이번 달에 주식으로 인생 역전하신 분들 꽤나 많이 나왔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도 보면 시가총액도 절대 가벼운 종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박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발한 시장은 주식을 하면서 쉽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언제 또 이번 달 같은 시장이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이번 상황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살아만 있으면 이런 시장을 누릴 기회가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시장에서는 그냥 지키기만 하다가 누구나 좀 쉽게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그동안 참았던 것을 푸는, 살아만 있어도 기회가 무한하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월 상승으로 끝은 아닐 겁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시작되긴 했지만 오늘은 삼성전자 영향 덕에 조금 더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수가 꺾인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평균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한 상태에서 종목은 매일 새로운 종목과 상황들이 다 나와주고 있어서 당장 내일 2월부터라도 할 게 많을 겁니다. 대신에 최근에 계속 끝없이 오른 로봇주나 AI 관련주들, 대표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상대방이 고도리를 먹었는데도 쓰리고 포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라서, 이런 급등주라서 여기서 얼마든지 세력 마음대로 올릴 수 있지만, 정말 확실한 것은 평균 단가에 여유가 없으면은 지금은 진입했다가 리스크가 정말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급등주 고점에서 물려서 피해를 보는 것은 세력도 외국인도 기관도 아닌 무조건 순진한 개인 투자자의 몫입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을 손대지 않는 이유는 이 자리에서 10% 20%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어차피 최고점에서 낚이는 것은 저같이 그냥 시장에서 매매하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에 당첨되기 싫어서라도 이런 종목을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아는 구간을 넘어서면은 그 뒤로 올라가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는 게 원칙이니까, 폭탄 돌리기 당첨되기 싫어서라도 이런 종목은 평균 단가가 여유 있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대까지 올라가고 5만원까지 빠진 것처럼 소문 듣고 찾아온 순진한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사서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 떠 있으면 한 방에 20%, 30% 물리게 되면서 고점에 물려서 수년간 고생하거나 영원히 본전을 못 찾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에 당첨되기 싫으면 차라리 그냥 보내주고 관심을 끊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상승하는 종목이 딱 이 두 개 종목밖에 없으면은 미치고 팔짝 뛰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기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도 계속 나와서 굳이 이런 종목들 아니더라도 내일 시장도 바쁠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얻을 수 있는 구간과 기대 수익과 예상
손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합리적이라 판단이 들 때 들어가야 됩니다. 예상 손실은 무조건 낮아야 되고 기대 수익은 승률이 엄청 높다던가 높으면은 합리적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코난 테크놀로지는 물론 여기서 기대 수익을 뭐 20%, 30%까지도 잡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예상 손실을 단순히 10% 깎인다고 10%에서 본전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상 손실을 뭐 최소 마이너스 20, 30 이 이상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20%, 30% 먹지 않아도 이런 리스크를 만들지 않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포스코 케미칼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분위기만 신고가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올라가면 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다른 급등주처럼 시가총액이 큼에도 어제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은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서는 안 되는 생각보단 좀 잘 되는 생각 위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4,500원이니까 신고가까지 거리가 9,000원, 단 2% 정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만 잘 떠주면 신고가 넘어가지고 양봉 한번 뽑아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이 기간의 흔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보통 대박 공시가 뜨기 전에는 소문난 잔치가 나기 전에는 그 전에 선침의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 흔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거래량이 늘었다던가 뭐 기관이 엄청나게 따라 붙었다던가 외국인이 따라 붙었다던가 그런 흔적들을 봐야 되는데 이 흔적들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좀 상승하는 쪽으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최근에 테슬라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포스코 케미칼이 잡주도 아니고 하루에 14%는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미리 알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렇게 쓸어 담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쓸어 담았다 하더라도 오늘 오전에는 충분히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오버나잇을 시간의 거래에 들어가서 했는데 만약에 오늘 시초가가 시간의 단일가보다 낮게 뜬다. 이 4,500원보다 낮게 잡힌다면은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설거지할 확률이 높다라 생각하고 그게 빠지면서 어디서 방어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4,500원보다 낮게 뜨면 무조건 튀자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 9시 시작하는 순간에 첫째 유치원 보낸다고 제가 갓난아기랑 저랑 있었는데 아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순간 이 종목에서 계획을 했던 게 머릿속에서 새하얗게 지워졌습니다. 4,500원보다 낮게 뜨면 무조건 시초가에 시장가로 던졌어야 되는데 이 계획이 초기화가 돼버렸습니다. 이것보다 높게 뜨면 신고가가 근접을 해서 그 근접하는 기대감으로 순간적으로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서 버틸 수 있지만 이것보다 이상하게 낮게 뜬다. 아무리 나스닥이 떨어졌어도 낮게 뜨게 된다면은 이런 음봉을 생각을 하고 먼저 튀었어야 되는데 이 음봉을 그대로 맞고 나서 그때 정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손절. 그리고 안 빠지는 걸 보고 프로그램이 11만 주까지 팔았던 것을 점점 9만 주, 8만 주 줄이면서 들어오길래 따라잡았다가 고점까지 누렸지만 여기서 300만 원 이상 그나마 손실을 깎을 수 있었는데도 손실을 깎지 않고 버텼다가 그대로 다시 손실.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기대했다가 여기서도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버티다가 결국에 이 음봉에서 한번 손절. 또 나중에 다시 들어갔던 게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걸 마지막에 손절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의 12만 주와 기관 투자자의 선침의 매도가 나오면서 정말 하루 종일 답답하게 움직였는데 이 종목은 제가 손절을 했어도 오늘은 이미 선반영 갭상승이 높게 떴기 때문에 음봉이 나왔을지라도 만약에 이 포스코 케미칼이 다시 올라갈 종목이라면 오늘의 음봉을 다 회복을 해주면서 이상하게 23만 원 이상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때는 꾸준한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오늘의 음봉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 음봉을 회복해서 바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신고가를 또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과연 23만 원을 회복해서 그 이상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체크해 줘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라고 분할 재상장을 했는데, 자, 둘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신규주 사이트에서 안 뜰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을 발견하는 방법은 장 시작하기 전에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 꼭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신규주를 체크 못했다 하더라도 이 화면을 통해서 다 잡아낼 수가 있으며, 예상 상승률과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오늘은 뭐 어떤 종목에서 돈이 몰리겠구나, 시간의 단일가랑 비교를 하면서 갑자기 뛰어오르는 종목들도 잡을 수도 있고, 놓치는 종목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니까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는 이건 습관을 들여가지고 장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를 했는데 또 중간도 없이 둘 다 2배 플러스 상한가, 둘 다 따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상장하는 것마다 더블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에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지만 혹시나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불꽃놀이 정도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상장하는 게 벌써 기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신규주들 뭐 여러 가지로 엮여서, 로봇으로 엮여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오늘 SBB 테크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신고가를 찍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로봇이나 신규주가 또 처음 시작하는 분위기는 이제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차트가 예쁘고 지금 신고가를 찍었다 하더라도, 제가 매매를 하는 기준이 신고가를 뚫는다 하더라도 신고가에서 좀 거리를 가파르게 벌린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면 저는 손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오픈테크 놀로지도 지금 단기간에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무리 신고가를 하더라도 단숨에 많이 올라간다면 그냥 관심 종목에 넣진 않습니다. 어차피 지금 거래 대금이 하루에 7조 정도, 코스닥에서만 7조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월 시장도 지금 놓친 종목들을 다 삭제시킨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새로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2월 시장도 지금 급등 분위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